최근 유럽은 확진자가 3월 첫 정점 때보다 3배나 늘어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미국은 최근 하루 6만 명이 확진되며 8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성공했다는 스웨덴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처럼 최초 집단 감염을 시도를 했던 영국에서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영국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 방식을 따라했다고 후회했습니다. 2차 유행이 현실화되자 지금 한국만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달 동안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 12일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감염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이를 보고 데이빗 피셔 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한국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한국의 방역 능력에 감탄하면서 한국 국민들을 자발적 참여해 한국은 국민이 가장 똑똑한 나라라며 놀라워했습니다. K방역의 이 같은 성공은 올 3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럽, 일본 투자액이 20에서 50% 감소폭을 보인 것과는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유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를 내다보는 최악의 역성장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회복이 빨라 최선의 경우 0.1% 플러스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정부와 과학을 신뢰하고 존중한 국가가 팬데믹 상황에서 더 좋은 대처를 했다며 이에 국가와 공동체를 존중하는 유구한 전통이 있는 한국이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보 평가 결과에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6개 평가 항목에서 한국은 디지털 우선과 개방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에서 코로나 앱을 만들어 확산을 막는 데 일조했고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은 코로나 대응에 강력했습니다. 또한 K방역의 성공은 아마존에서 한국의 방역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산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천 마스크 등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산을 앞다투어 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15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고용주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삼성은 지난해 106위였는데 무려 105계단을 바로 뛰어넘어 1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5위를 차지했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이 조사는 58개국 다국적 기업 직원 16만 명을 대상으로 2달 동안 설문조사를 해 나온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을 활용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차질 없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서 주목받을 한국보다도 더욱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IMF는 중국이 코로나 확산 저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무려 8.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기관은 오는 19일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5%대로 오르고 4분기에도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1일 칭다오시에서 3명의 코로나 무증상자가 나오면서 무려 56일간의 영명 기록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코로나 집단 감염을 우려한다면서 칭다오 시민 전원을 검사한다고 했는데 지난 17일 칭다오시 부시장은 총 1,029만 9천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다시 중국 내에서 감염자가 0명이 나오며 단 3일 만에 종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중국의 이 같은 말을 믿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기업인이 최근 중국에서 돌아와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 해당 대만인이 일하던 해당 업체 직원과 밀접 접촉자 2,000명을 일제히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검사 방식이나 결과 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이 본토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하는 동안에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검사에서 양성이라도
증상이 없으면 최종 판정에서 확진자로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인구가 자그마치 14억에 달하는 거대 국가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중국 정부의 말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면 대학생들을 왜 연금하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8월 개강 이후 3,70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학교 내에 가둬놨습니다. 학생들은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외부 자격증 시험, 훈련 등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진핑도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이 연설 도중 기침을 여러 번 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14일 광동성 선전시 채널 국제회장에서 열린 선전특구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연설 시작 45분이 지났을 무렵 시진핑이 갑자기 연거푸어 3차례 기침하면서 연설이 10초간 중단되었습니다. 연설을 생방송하던 중국 관역 CCTV는 시진핑의 기침이 이어지자 중계화면을 청중 쪽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진핑과 연단위에 있는 고위인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연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감염 확산을 숨기거나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중국이 만든 백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중국 백신의 안정성과 효용성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유력했던 백신들이 난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가장 큰 3상 시험을 하던 존슨앤존스가 일부 부작용으로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맞아서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도 지난 13일 3상 시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가장 신뢰도가 높고 유력했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의 속성 백신만 활기를 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파우치 소장은 백신은 빨라야 내년 4월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들은 올해 말 치료제를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안정성, 규모를 갖추며 세계 최고의 코로나 치료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이를 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국가들보다 느리기 시작했지만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숨긴다는 주장과 근거가 있지만 중국이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113일 동안 중국을 봉쇄하자 이산화질소 농도 41.7%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의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 봉쇄하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로 시작했습니다. 중도 사퇴 이후에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도 70% 이상 올라가고 새로운 내각인 스가에 대한 지지도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의 지지도라면 뭐든지 저질러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1년 안에 한국의 동해는 오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아베의 도박에 의해서 한국의 바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스가의 선거 기자회견과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인터뷰로 본격적인 방출 일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자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 처리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리수 탱크가 많아져서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다 라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도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차기 정권에서 해결하겠다. 지금의 전력 정책 중에서 원자력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아베나 스가나 가지야마나 모두 한 통속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에 갖다 부어버리자 라는 해결 방법에 일치단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후 재팬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이다. 한국이 태평양에 버리고 있는 오염수보다 10배 이상 깨끗한 처리수이다. 이제 그린피스는 한국에 고함을 치고 있다. 신경 쓰지 말아라 등의 옹호 댓글을 신나게 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후쿠시마의 9월 정례의회에서 고하타 히로시 시장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대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이 풍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버려야 한다. 후쿠시마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 장소라면 해양 방출이 타당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민보는 고하타 시장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해양 방출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쓸데없는 풍문 피해를 걱정하는 바보들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 후쿠시마 주민들을 설득하는 연재 기사를 올리게 됩니다. 연재 기사의 수작이 가관입니다. 지역 신문인 후쿠시마 민보는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풍문과 현장이라는 시리즈물을 연재했습니다. 이 시리즈 기사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풍문, 풍평이라는 기사 제목이며 기사 분류 사이트 키워드도 루머 2020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일본 주민들도 이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지 신경을 쏟는 것은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는 풍문 피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신문에서 연재하고 있는 그동안의 기사를 보면 이런 염려와 걱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에 시작된 첫 번째 특집 기사에서는 풍문 피해가 생기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극복해야 한다 라는 자포자기를 하는 딸기 농장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눈높이에 서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이상한 자기 반성을 하는 농장 주인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더 노력해서 위기를 스스로 잘 극복하라는 부탁 같은 기사입니다. 6일에 실린 제2편은 지역 어민들의 고충을 듣는 내용인데 후쿠시마산 생선이라고 하면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어쩔 수가 없다면 후쿠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방출했으면 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편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지역 주민 간의 대화를 꾸준히 주선해온 전 고교 교사인 74세 야마자키 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해양 방출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지역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결국 이 기사도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설득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7일에 연재된 4편은 두 청년이 나와서 후쿠시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대화를 나누는 기사입니다.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의 의견도 수용했다는 쇼 같은 느낌의 기사입니다. 5편은 풍문 피해는 어쩔 수가 없다. 풍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은밀하게 침투한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끈기 있게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동네 주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완전히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자포자기와 각오를 하도록 세뇌시키는 형태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올라온 6편은 풍문을 믿고 있는 소비자들은 바보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쿠시마의 생선과 쌀은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소비자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연재 기사들의 방향과 의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기사들을 짜맞춘 것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해양 방출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상인들은 더 노력하고 주민들은 솔선수범해서 농수산물을 팍팍 먹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이 기사의 의도입니다. 이런 언론의 꼼수와 비교되는 기사가 아사히 신문의 주간지 특집 기사 시리즈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보도된 첫 번째 기사에서는 트리튬은 삼중수소이지만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다. 방사능은 아주 적다고 하지만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하다는 전문가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양 방출을 정말 하게 된다면 지역 어민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결의를 다지고 연일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라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시장도 해양 방출을 지지하고 지역 신문인 후쿠시마 민보도 인정하니 새로운 스가 내각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일본인의 대부분이 어쩔 수 없다, 안전하다, 괜찮다 라고 스스로 믿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폭망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인데 한국이 입게 될 피해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정말 오염수를 해양 방출해서 한국의 바다가 피해를 입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놈들을 어찌할까요?